네, 정치 인싸들을 모아서 속풀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일타 정치인데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조상호 변호사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윤석열 내란 재판 출석 때 포토라인 선화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재판에 참석했다면 내일부터는 지상에서 네. 너무 밝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상에서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특혜 논란 때문에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포토라인에서는 윤석열 어떻게 보십니까, 에디터님? 저요? 네. 일반인이 먼저 해야 되죠? 네. 예. 법조인보다 일반인이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기사 보고 느낀 건 참 일찍도 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이제 와서 하는 거를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들을 토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지 일단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많이 없을 거고요. 네. 그때도 이제 파면 이후에 실제 가령 예를 들어서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되면 네네네. 그때도 지하로 그러니까 두 번이나 허용을 해줬잖아요. 예, 그렇소. 예.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좀 차이점은 파면 이전의 상황이 있었고 이후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사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그 뭐 주변에 많이 모여 있었다라든지 네. 경호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나 정황들이 있었느냐 네.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도 뭐 실제 집이 코앞인 사람에게 지하 주차장 입장을 허용해 줘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뭐 이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가 어렵고 특혜를 준 게 맞고요. 그동안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법원이 이제 와서 여론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이제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뭐 공정성 논란 등등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주둥이가 길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보리밥도 먹으러 다니고 개 산책도 시키고 이러는데 법원만큼은 좀 위험하니까 공개로 할 수가 없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일단 내일은 지상에서 이분을 만나 뵐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네. 이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하는 거고요. 원래 그 지하 주차장 출입은 그 법원 직원들만 가능한 통로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혜를 베푼 건데 뭐 굳이 선회하자면 그 전에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으니까 청사 방호 관리 차원에서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처음에 해본 그때 특별한 이상 징후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네. 뭐 사람들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서부지법 폭력 사태하고 달리 그때는 밤이었던 반면에 네. 지금은 낮이잖아요. 이분이 출입할 때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차이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영식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이 바로 옆이에요, 사진 집이. 아크로비스타라고 그냥 걸어서 한 네. 10분 거리입니다. 네. 뭐 굳이 그것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기 이렇게 좋은 환경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계시는 분인데 뭐 자유롭게 뭐 네. 쇼핑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반려동물 산책도 시키시고 네네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좀 뭐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질타와 의문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청사 방호 관리 차원이라고 이야기에 좀 어렵고 오히려 특혜에 가깝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쏟아지니까 결국 이제 뒤로 물러난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왜 특혜 논란까지 일이 커지느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란 우두머리 우리 법정이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근고밖에 없으니까 사형 네. 또는 무기형밖에 없는 네.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가 되셔가지고 구속된 분이 아니 뭐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었으면 법원의 직권 구속으로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법원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재판과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면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네.
뭐 계산책도 시키고 보리밥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만은 막았다라는 의미는 있긴 한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중요한 재판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기자들마저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생생하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들을 수 없다는 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용현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좀 법원도 화가 나는 게 이렇게까지 다 보살펴줬는데 네. 윤석열을 네. 개 데리고 밖에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활보치고 활개치고 다니고 안에서는 숨겨주고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지게 되니까 법원이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법의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도 문제입니다만 우리 국민이 그나마 믿었던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이 깨져버렸다는 거 네. 하나하고 논리적으로는 뭐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이랬다는 건데 그 사람들 왜 난입했습니까? 윤석열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난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석열을 예, 예. 위해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특정하게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사례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 유일합니다. 중에서 사실은 다 포토라인에 섰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유일하다고 하는 게 깨지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매우 안 좋은 선례. 그러니까 사법부가 무너지는 전조 현상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저럴까? 그랬는데 진짜 그러니까 계속.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 법원들 판사들 회의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사법부가 우장창 무너질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가늠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디터님 저희 이제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이 언론사 이 포토라인에 서는 겁니다 내일. 예. 그럼 뭐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뭐 당연히 질문을 해야 또 기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포토라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요. 네네. 그게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뭐 그 법원 앞에 풍경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바와 달라지면 이거는 뭐 법원을 넘어서 언론이 뭐 특혜를 준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언론은 언론에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네네. 다만 윤석열이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태도랄까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뭐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의 추측이 됩니다만은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성격이라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비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그런 말을 직접 기자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비켜라고 한 적이 있고 본인이 언론에 포커싱을 많이 받아서 스타 검사로서 두드러졌을 때는 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니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러면은 사법부가 판결을 가지고 저한테 보복을 하면은 그게 깡패지 판사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언론 앞에 강하네요. 나서는 것을 네. 굉장히 당당하게 여겨왔고 기자를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기를 뭐 졸로 봤기 때문에 네. 뭐 무시하거나 네. 아니면 허허실실 웃으면서 식사들은 하셨어요? 뭐 이렇게 네. 물어보면서 자신의 어떤 자연스러움이나 당당함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일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구나. 일단 공판이 제가 내일이라고 했었나요? 5월 12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내일은 쉬십니다, 다들. 네. 네,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쉬고 5월 12일 월요일에 네. 공판이 열립니다. 자,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 어떤 모습일지 좀 기대도 되고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그 이전에 재판에 서 있을 때 그 모습들을 보여준 적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심지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뭐 메이크업 간단한 메이크업과 머리를 그렇죠. 만져주고 네. 정말 전례 없는 혜택을 특혜를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정도로 지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아직은 이제 아주 굉장히 저거 경호 부분으로만 그렇죠. 축소됐겠네요. 네네.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한번 그건 좀 지켜볼 일이고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에라도 법원이 지금 논란이 됐던 특혜에서 두 가지는 걷어낸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씨에 대한 그 비공개 재판을 이제 공개 재판으로 해서 이제 그 사진 촬영을 허용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그 특혜 논란이 지금 불거졌던 이른바 지하 통로, 지하 그렇죠. 법원 직원 전용 통로가 아닌 일반인이 출입하는 지상 통로를 통해서 이제 그 법정에 입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네. 취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도 주당 3회 정도 했어요 재판을. 왜냐하면 파면 대통령이라 다른 할 일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주당 네. 3회 정도를 했고 네네. 이제 막판에 가면 이제 그 구속 기간 제한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재판이 너무 질질 끌린다 이런 예, 지적들이 있어서 주 4회로 늘렸습니다. 아. 주 4회예요. 주 4회. 근데 지금 윤석열 띄엄띄엄하고 있어요.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총 28일이 잡혔고요. 네.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3회입니다. 아, 너무 재- 차이가 나네요.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네. 사건을 끝내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뭐 비슷한 예를 들면 이재명 지금 후보자가 네. 당 대표를 하면서 그분은 뭐 파면된 게 아니니까 당 대표 겸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때 기소된 사건들 재판을 나가는 것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를 나갔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근데 아니 전직 대통령 파면돼 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월 평균 3회가 웬 말입니까? 이거 되게 촘촘하게 잡아야 돼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건 끝낼 계획이나 있는 겁니까? 네. 아니 그럼 이게 오히려 불구속으로 했으니까 방어권은 훨씬 더 충실하게 보장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시간 제한 없이 변호인 만나가지고 밤에도 논의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이렇게 재판을 띄엄띄엄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띄엄띄엄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거부터 올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4배 수준의 재판이 이제 덜 잡혔다. 그렇죠.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에. 그렇죠. 3분의 1, 4분의 1이 잡혔다. 이런 말씀이시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늘려야 되겠다. 좀 타이트하게 3분의 빠르게 1도 가야 아니에요. 된다.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일단 이 재판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를 짚어 주셨는데 행정관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 다 워낙 이게 뭐 기괴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네.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아니 이 범죄가 유죄가 되면 윤석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죽거나 계속 있거나 그러니까 사형 아닌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대낮에 활개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주기현이라는 판사가 말도 안 되는 77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걸 갑자기 인권이라는 얘기를 들이대가지고 풀어줬어요. 네. 근데 심우정이 바로 받아가지고 오케이 나 안 할게라고 얘기를 예. 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내란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한 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용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만인에게 평등해야지만 네. 그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인할 수가 있고 신뢰할 네, 수가 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네. 누가 하고 있느냐?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현직 판사, 그다음에 현직 검찰총장이 이런 촌극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 자체가 매우 느리게 되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그렇죠. 장기화된다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갈 재미를 느끼겠습니까? 전 이건 그러면 빨리 사법 같은 경우라도 빨리 재판을 빨리 열어서 아니면 밖에 나가 있으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파면당했다고 하더라도 네. 자기가 지금 도초에 임명했던 사람들이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충분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하는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국민 기본권을 완벽하게 침해하려고 했던 자에 대한 재판이 늘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건 그냥 내란을 용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을 기화로 해서 재판을 3회라든 4회를 하든 그리고 또 지금 군 장성들 여기 연루됐던 장성들 같은 경우 다 비공개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인데요. 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들이 알아야죠. 이런 상황에 그럼요.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재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셨고 일단 12일에 공판이 열리는데 지상에서 출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